이제 오늘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징주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중에 어떻게 고를까 몰라서 아까 주요 뉴스에다 아마존 빼고 디즈니 빼고 막 이런 거예요. 네, 지금부터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니콜라가 61%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가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주가는 2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갈 길은 멉니다만 뭔가 긍정적인 게 터졌나 보다라는 해석은 되죠. 자, 니콜라, 미국의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니콜라에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 수소차 언제 나와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수소와 관련된 하나의 재료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국의 수소 전문 기업 바이오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와 전략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5년간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이 되는 트럭, 수소 트럭일 것 같아요. 그죠? 요거를 최대 50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최대 50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끝이 아니라 니콜라는 또 요 바이오테크로부터 저탄소 수소를 공급을 받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수소를 구매하기로 한 거죠. 거기에다가 최대 또 10대의 요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이 트레일러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수소 사업 부문에서 수소도 구매를 하고 관련된 운송기기도 구매를 하고 그건 니콜라가 그리고 니콜라는 관련해서 트럭을 판매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뭔가 나오나 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가 그냥 한 방에 60% 넘게 오르면서 주가도 4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 네, 기록적인 날입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한 25% 가까이 급등했어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자, 리플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앞서서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일부 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SEC에서는 리플에 대해서 너희들 증권성 코인인데 그러면은 이쪽에 신고를 하고 거래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너네 그냥 했어 라고 하면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죠. 이게 벌써 이제 3년을 끌어온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사실은 지난달부터 이번에 나온다 하다가 오늘 나온 건데요.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리플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된 거 거래된 거 이거는 미등록 증권거래 이거 아니야. 증권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이 오늘 한 60%인가 급등을 했을 거고 이게 그래서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성 코인이라고 해서 여러 개 막 지목했었잖아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그런 애들도 오늘 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첫 하나의 사례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 괜찮아, 이거 업계에 있어서 큰 진전이야라는 해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 이 소식 호재야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다만 이게 판결 자체를 들여다보면 조금은 복잡해라는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증권성이 없어라고 했는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건 또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완전한 승소는 아니라 부분 승소 이렇게 좀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많이 반겼고요. 이런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슈와 별개로 월가에서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오늘 부정적인 보고서가 2개나 나왔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시장 수익률 하회 요거를 또 유지를 했어요. 이건 팔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코인베이스, 코인 시장의 이슈 중 하나는 이런 증권성 여부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현물 비트코인 ETF 요게 이제 승인이 되느냐 그 여부인데 요도 간밤에 블랙록에 산 거 말고 다른 운용사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가 한 게 승인이 됐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하려고 찾았는데 이걸 뉴스를 또 제가 못 찾아갖고 했는데 그 얘기가 또 승인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건 오히려 코인베이스의 호재가 아니라 악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호재겠지만 결국 이 거래가 직접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ETF를 매매하게 되면
결국 이 거래소들은 거래 줄잖아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 오히려 악재가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근데 뭐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개별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하고 ETF 매매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뉘어요. 그죠?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하는 분들이 펀드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내가 나를 믿어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을 텐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논리도 완전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바클레이즈인데요. 바클레이즈도 비중 유지해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낮추고,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얘네도 올렸는데요. 근데 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해도 지금 코인베이스 주가가 $100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렸지만 반토막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바클레이즈 역시도 $70로 높였지만 한 30% 빠져야 되라고 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 규제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근데 오늘 리플과 관련해서 이 증권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거래가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어. 그죠? 얘들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지 또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투자 매력이 좀 낮아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급등은 사실 이 리플발 요 호재가 크게 좀 반영이 된 거고요. 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분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3% 내렸는데, 제가 오늘 사실 어제도 저희가 카바나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은 게 우리 이거 수피아님 때문에. 왜냐면 수피아님 이게 어저께 거의 뭐 목표 주가 $50 나오고 하니까 나 $20대 때 좀 팔았는데 하고 좀 속상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또 한쪽 좋아 소리 듣고 우리 또 수피아님이 내가 그때 팔아가지고 지금 이 기회 이걸 다 놓쳤네, 또 이렇게 하고 아쉬워가지고 또 막 성급하게 또 매수하실까봐 또 월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다시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이에요, 카바나는. 근데 JP모건에서 기존의 중립이었거든요. 이거를 시장 수익률 하회로, 그러니까 매도 의견으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 $10 제시했습니다. 이건 정말 좀 해도 너무해요, 그죠? 지금 $37, $38짜리를 $10로 후드려 팬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카바나의 주가는 펀더멘털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바나가 이제는 흑자 개선 기대감들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소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2024, 2026년 연평균 두 자릿수대 성장률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서 얘들의 펀더멘털을 정확하게 내가 했을 때 얘 적정 주가는 $10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카바나에 대해서는 사실 목표가 상향이 주고요. 근데 완전히 뭐 시장에서는 낙관론자, 비관론자가 다 섞여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참고를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얘를 내가 정말 앞으로 잘 나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냐, 아니면 지금의 펀더멘털과 이 주가의 괴리를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JP모건 너무 좀 얄밉죠. 저 보면 JP모건도 그렇고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목표 주가 막 후려치고 하는 거 보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내 증권사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진짜 난리 날 텐데, 공공의 적이 될 텐데, 미국은 조금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좀 참고를 하십사 오늘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주입니다. 오늘 펩시코입니다. 펩시코는 오늘 2.4% 주가가 올랐는데요.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 사실 내일부터 어닝 시즌 이제 본격화 다 개막이 되는 건데 이제 펩시코가 그 중에서도 좀 일찍 한 겁니다. 실적 매출 예상치 상회했고요. 조정 EPS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실적 잘했네 라고 좋아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연간 작년 대비 한 8% 매출 성장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3개월 만에 10%로 올려 잡았습니다. EPS 성장률도 당초 9%로 얘기를 했다가 이거를 12% 성장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펩시코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사업 모멘텀은 여전히 강력해 라고 하면서
우리 정말 2분기 실적 너무 만족스러워. 앞으로도 근데 더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잘난 척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도 밉지 않게 그래 너희 뭐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면서 주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막 60% 급등하고 막 24% 급등하고 이런 거 봐서 2% 보면 에헤 이럴 수도 있는데 펩시코는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배당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치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